병원 주차장에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일어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요. 전 세계 의료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해결하겠다고? 나는 절대 한국은 가지 않겠어. 과연 이 남자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애덤 메이슨입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학문적 성과와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2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월스트리트로 진출한 제자들도 많았고 학계에서 활약하는 인재들도 다수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저를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각해져 갔고 결국 강의 도중 쓰러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미국의 유명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MRI 예약을 받는 데만 3주가 걸렸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며 6개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았고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 치료만 반복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수술을 권했고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15만 달러가 넘는 수술비에 6개월 이상의 회복 기간은 제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구나 수술 성공률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메이슨 교수님, 연세를 고려하면 수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취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말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제자 저스틴 브라운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특별히 아끼는 학생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업 성적은 물론 진지한 학구열과 예의 바른 태도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자주 저를 찾아왔었는데 그날도 논문 주제에 대해 상담하자며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맨해튼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평소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식당 의자에 앉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고 저스틴의 도움으로 겨우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스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저스틴. 늙어서 그런가?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스틴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제 아버지도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셨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치료받으시고 지금은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 세계 의료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해결했다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스틴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5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병원들을 모두 다녀봤지만 효과가 없었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위험성과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차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은 기본이고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도 당일에 가능해요. 아버지는 아침에 병원에 가서 오후에 모든 검사를 마치셨다고 해요. 여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정말 가능하단 말이냐? 네,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의료비로 최상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더구나 아버지는 수술 없이 통증을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수술 전에 다른 모든 치료 방법을 시도한다고 해요. 저스틴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 깔끔한 병실, 그리고 환자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리였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정말 다르다고 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고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3개월 만에 아버지는 직장에 복귀하셨어요. 지금은 골프까지 치신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과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고맙다, 저스틴. 하지만 난 여기서 치료를 계속 받아볼 생각이야. 그렇게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스틴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허리 통증으로 잠들지 못할 때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 게 정답일까?
한밤중 끝없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면 창 밖 맨해튼의 불빛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간 스탠포드 병원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MRI 결과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메이슨 교수님의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용은 18만 달러 정도 예상되며 수술 후 회복까지 최소 6개월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자에 힘없이 기대 앉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찾아다닌 병원만 해도 10곳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의원에서 시작해 점차 큰 병원으로 결국 미국 최고의 의료기관들까지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같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다 극심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차문을 붙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제게 도움을 주었지만 제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주말이면 테니스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강의실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쌓인 의료비 청구서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저스틴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처음에는 그저 황당한 제안으로만 들렸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치료가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저스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스틴, 지난번 내가 말했던 한국 병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점심시간에 만난 저스틴은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진행된 정밀 검사들,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실은 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미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게 불안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저스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더구나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코리안 메디칼 시스템, 스핀 설저리 인 코리아, 메디칼 투어리즘 코리아.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의료 관광 후기들이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의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후기가 긍정적이었고 특히 의료진의 전문성과 병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화상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상담해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현재 상태로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T, MRI 결과를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상담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료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지 또는 그곳에서 치료받은 지인이 있는지를 말이죠. 뜻밖에도 경제학과의 스티븐 교수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내 동생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네. 의사들의 실력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 게다가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어. 저의 오랜 친구 제니퍼 교수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추천했습니다. 내 친구가 서울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끝냈어. 여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던데 의료진들의 세심한 케어도 인상적이었다 들었어. 아픈 가족이 있으면 한국을 적극 추천할 거라더라.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또다시 화상 상담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치료기간, 비용, 숙박, 통역 서비스, 입원 절차, 보험 적용 여부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입국부터 퇴원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통역사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고 저는 강의실에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수업 중간에 잠시 앉아서 쉬어야 했고 때로는 수업을 일찍 끝내야 했습니다. 학생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딸 엘리자베스의 졸업식 때였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축하 연설을 하던 중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겨우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과장을 찾아가 다음 학기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생각에 걱정 반, 기대 반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허리 통증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제 곧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만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공항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은 물론 특히 의료 관광객을 위한 전용 데스크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이슨 교수님 환영합니다. 병원 측에서 보내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낸 모든 의료 기록을 이미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그녀는 앞으로의 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깨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질비한 가운데 곳곳에 전통적인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떠올리며 왔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과 같았고 의료진들은 모두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접수 과정도 신속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한나절이 걸렸을 서류 작업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먼저 정밀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의사 김민우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한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제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사 과정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병원과도 달랐습니다. MRI, CT, 엑스레이 등 모든 검사가 하루 만에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달 넘게 걸렸던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각 검사실 사이의 이동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동선을 고려한 병원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배려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용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원하는 음료와 간식도 제공받았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을 고려해 특수 제작된 의자를 준비해준 세심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김 박사와의 상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매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는 저의 의견을 반영해 미국의 의사들이 권했던 수술적 치료 외에도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수술을 최대한 피하시고 싶다면 현재 상태로는 수술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시도해보고 상태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치료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실력은 물론 시설과 장비도 미국의 어떤 병원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검사를 마치고 병원이 예약해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거리, 밤늦게까지 활기찬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편의시설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분명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치료가 기다려졌습니다. 불안함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을 완벽히 깨부수었고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김 박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메이슨 교수님, 현재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 박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디스크 돌출이 있지만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지는 않은 상태.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단계적 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수치료였습니다. 처음 도수치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의 시설에 놀랐습니다. 최신식 장비들이 가득했고 치료사들의 전문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편안해지실 거예요. 치료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있었지만 세션이 끝날 무렵엔 오히려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재활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환자마다 전담 치료사가 붙어 꼼꼼히 지도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실시간으로 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근력이 2% 증가했네요. 굳어있던 근육도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피드백은 치료에 대한 믿음을 더해주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한 가지 약을 장기간 처방하는 대신 증상과 상태에 따라 약물을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부작용도 최소화되었고 효과는 더 좋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통증이 30% 이상 감소했고 보행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 없이도 회복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3주차에 들어서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 미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단 15분. 미국이었다면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직 의사는 제 차트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고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MRI 재검사 결과 디스크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박사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더 이상의 지연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미국에서라면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주간 경험한 의료진의 전문성과 병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주치의, 마취과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까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제 상태와 생활습관, 직업적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수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교수님의 경우 미세현미경 수술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합병증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주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감, 점차 신뢰를 쌓아가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이 결심까지요. 병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메이슨 교수님 수면은 좀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혈압 체크를 하면서도 제 긴장된 표정을 놓치지 않았나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서 이런 수술은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그녀의 말처럼 이곳의 수술 성공률은 놀라웠습니다. 지난주 상담에서 본 통계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이와 같은 척추 수술 케이스가 3,000건이 넘었고 합병증 발생률은 1% 미만이었습니다. 미국의 유수 병원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좋은 성적이었죠.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움직임이 마치 무언의 교향곡처럼 조화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정확했고 불필요한 소음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5시 마취 전문의가 방문했습니다. 메이슨 교수님의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고려해서 척추 마취와 전신 마취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 후 통증 관리가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는 마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제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6시 수술팀 전체가 마지막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병실에서도 그들의 진지한 토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술의 각 단계, 예상되는 문제점들, 대응 방안까지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7시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김 박사가 내내 제 곁에서 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수술팀 모두가 정확한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3D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으로는 이 장비 덕분에 미세한 수술도 완벽한 정확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수술팀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비행기 이륙 전 점검하는 것처럼 모든 절차가 하나하나 확인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처음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회복실의 온도가 제 체온에 맞춰 세심하게 조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극심한 통증 대신 약간의 불편함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은 수술 중에도 실시간으로 통증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술 과정, 현재 상태, 앞으로의 회복 계획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보낸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5명의 전담 간호사가 교대로 저를 돌보았고 15분마다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통증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방식이었죠.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에도 세심한 관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병실에 설치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 상태를 24시간 추적했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의료진이 대응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시죠. 수술 후 하루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상태가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일반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실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고 모든 설비가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재활치료가 즉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 후 며칠을 기다리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초기 재활이 회복 속도를 크게 높입니다. 라는 김 박사의 말처럼 점진적이지만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활치료실은 그야말로 최첨단이었습니다. 로봇 보조 재활 장비, 실시간 근력 측정 시스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제 회복을 위해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전문 치료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운동 강도를 조절했고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따뜻한 조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재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동작이 컴퓨터로 분석되어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제공되었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즉시 교정되었고 작은 진전도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보여졌습니다. 메이슨 교수님, 오늘은 허리 근력이 어제보다 5% 증가했네요. 앞으로 일주일이면 정상 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도 특별했습니다. 주치의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병실 생활에서도 첨단 기술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태블릿으로 간호사를 호출하거나 식사를 주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병실 온도와 조명까지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사의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상태와 회복 단계에 맞는 맞춤형 식단이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평소 즐기던 음료의 종류까지 기억하고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병원이 아닌 고급 호텔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복도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이네요. 김 박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미국의 의사들이 예측했던 6개월의 회복 기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3주차가 되자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1층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검진 날 김 박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퇴원을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한 달은 단순한 치료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의료진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건강을 되찾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의료란 무엇인지, 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2년 전 허리 통증으로 괴로워하던 그 교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걸음은 힘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교수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공항에 마중 나온 저스틴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대학으로 돌아온 첫날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교수 휴게실에서 만난 동료들은 제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2년 동안 제가 수업 중간에 쉬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교수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스티븐 교수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야말로 미래의 의료였어요. 점심시간에는 교수 라운지가 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 환자 중심의 서비스, 그리고 놀라운 회복 과정까지. 제 경험담을 듣던 물리학과 존슨 교수는 자신의 아내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 중이라며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강단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이 보아왔던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아닌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새로운 모습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30분 동안 저는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넘어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료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제학 교수로서 이것은 분명 값진 사례 연구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 의료계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일상생활에서도 뚜렷했습니다. 매일 아침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테니스 클럽에서 땀을 흘립니다. 지난주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기쁜 것은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는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가 자문을 구했고 저는 기꺼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 달 서울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의료 비용 구조와 효율성을 분석하고 환자 입장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제 사례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의료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죠. 다음 방문 때는 가족들도 함께 데려갈 생각입니다. 그들에게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환자가 아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를 때면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 있는 작은 나라,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의 의료 모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